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런 디램 업체 주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삼성전자도 결국 그 메모리에다가 스마트폰 가전 부품을 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우입니다. 교수님, 한국 주식시장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 못해 지금 뭐. 요즘 뭐 매매가 잘 안 돼요. 매매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반 정도 하고 외국 주식 반 하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좀 섞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런 쪽에 본인이 좀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가 경쟁 비교위가 있는 쪽에 업종이나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뭐 좋은 기업도 있으니까 이제 고르면 되는데 미국이 훨씬 선택의 폭이 많고 좋은 회사도 많고 물론 주가는 조금 비싸죠. 근데 비싼 거가 어차피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 애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좀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서. 그래서 교수님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국내 증권사에도 일부 그 해외 종목 중에 커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레포트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TJMX 저희 지난 시간에 다룬 레포트를 KB증권에서 나와서 엄청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TJMX도 그때 오프라인 쪽에 굉장히 주력으로 말씀 주셨는데 온라인 쪽으로도 굉장히 디지털 전환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생생한 다음 주 수요일날 미국 가는데 가서 뭐 TJ 맥스나 여러 리테일 매장, 뭐 약간 미국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달 정도 이제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청취자 구독자한테 업데이트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이거 너무 주식시장 요새 힘들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교수님이 한 달 넘게 미국에 가시죠? 네,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수요일 날 떠나서요. 그래서 1월 말에 돌아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애 둘이 이제 있어서 뭐 상봉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첫째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빅테크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를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캠프를 항상 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쳐서 아마 좀 그 생생한 미국의 그 첨단 기업들 뉴스를 제가 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에 가셔도 저희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영상은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진짜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뭐 5만 전자 간다 얘기 나왔다가 지금 좀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데 이 주제 자체가 2022년 1분기가 이익의 바닥론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 차원으로 좀 주제를 가져오셨는데요. 그 4개월 전에 모건 스탠리가 뭐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고, 근데 또 최근에 12월 달에 이 외국인 반도체 주식은 3조 넘게 순매수를 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좀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약간 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헤지펀드 매니저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뮤추얼 펀드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하는 분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애널리스트, 더 뒤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코노미스트. 이제 그 순서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후행하는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외국증권사, 제가 뭐 외국증권사에서 워낙 오래 근무를 해서 잘 아니까,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유명하지만, 그 아시아 리서치에 관해서는 지조는 CLSA입니다. CLSA가 가장 외국 투자가가 이제 바이블 같이, 보고 그 의견을 따르고, 그거에 이제, 그래서 영향력이 큰데, 왜냐면 독립적이고, 원래 그 영국 기자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합니다. 창의적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보다는 8월에 먼저 꺾은 데가 CLSA였고 이번에 한 2주쯤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고, 제 이제 네. 리서치 소속 전에 제가 미국 회사에 있을 때, 근데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미 국내 언론에 다 소개가 됐는데, 원래 내년 하반기가 이번 반도체 메모리 D램의 사이클의 바닥이 내년 3분기, 4분기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황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3대 업체들이 너무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상당히 이번에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락의 국면도 상당히 완만하고 그 다음에 빨리 그 하락이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CLSA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내년 1분기가 분기이익의 바닥이고 2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이익의 변곡점, 고점이나 저점에 항상 거의 예외 없이 6개월 전에 주가는 피크를 치고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3분기가 이익의 정점이고 주가는 금년 1월에 96,800원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죠. 근데 내년에 1분기가 진짜 이 애널리스트 의견이 맞는다면 근데 실제 뭐 반도체 분기이익을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도 제가 얘기하지만 잘 몰라요. 알기 꽤 어려운데 이 친구 얘기가 맞다면 이미 주가는 바닥을 친 거고 이 친구 얘기가 틀리고 대다수 애널리스트는 내년 2분기, 3분기쯤 언젠가 이익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올해 연말은 아니어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언젠가 주가 바닥이라고 보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셔야 되고 매수를 검토하는 분들은 좀 나눠서 저점에서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큰 그림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이 11월, 12월에 외국인이 반도체 3조를 매수한 거는 보통은 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뭐 기간을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그러니까 한경기사에서 제가 따왔는데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유가증권에서 외국인들이 31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엄청나게 팔았는데 11월, 12월 한 2주 차까지 4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 그 중에 75%가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를 우리가 참 인류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시장이 그동안 하반기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아웃퍼폼 할 거라고 사는 투자가가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MSCI 코리아의 3분의 1쯤 되니까 산 거고 어떤 글로벌 펀드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가 바닥을 치고 회복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중에 뭐 한두 종목을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류화 시키긴 어렵지만 지금 한 7만 원 중반대면 8만 원 밑에서는 리스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과 리워드, 업사이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비교하면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아마 외국 투자가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따온 그림인데 그 메모리 시장은 거의 뭐 세 개 업체가 독주를 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인데 SK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큽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한 80조 원 좀 넘는데 마이크론이 한 100조가 좀 넘거든요. 삼성전자는 한 500조 원이 시총이 좀 넘죠. 그래서 최근 바닥에 보면 삼성전자는 한 13% 정도 반등을 했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비슷하게 한 33% 각각 30%를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업종은 되게 그 부침이 심해서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익의 사이클의 변동도 크고 주가의 변동도 큰데 삼성전자는 항상 변동의 폭이 좀 작죠.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또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모바일 폰, 예. 가전, 네. 이런 그 리더십이 있어서 이익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좀 진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부침도 적고 그래서 굳이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따로 살 필요는 없고 메모리 회사를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사서 이제 장기 보유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뭐 SK 하이닉스랑 비슷한 회사인데 네. 여기 외국 투자가 하면 우리 그 25% 세금 내잖아요. 굳이 뭐 매매를 할 필요는 없죠. 예. 삼성전자 이 증권사 외국인 목표 주가 최근에 뭐 골드만 포함해서 CLSA 말씀 주셨는데 이 외국 증권사 목표 주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항상 외국 증권사 얘기만 하냐 그러면 이제 외국 증권사들이 특히 이런 대형주에 관해서 오너십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리서치를 하고 외국 투자가가 이런 골드만, 크레딧 스위스, CLS에 이런 데 리서치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국내 증권사도 뭐 좋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하고 분기이익이 꺾일 때 크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바이를 계속 유지를 했고 지금도 12개월 목표 주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얼만큼 올라갈까 그래서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골드만 못지않게 큰 대형 미국 증권사 그러니까 실제 뭐 스위스 회사죠. 근데 이제 미국에도 오퍼레이션이 큰 크레딧 스위스가 11만 5천 원 조금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골드만 같은 데 기준으로 보면 지금부터 주가가 한 30% 올라갈 것 크레딧 스위스는 한 40% 올라간다고 보고 CLSA는 한 8만 원대로 목표 주가를 꺾었다가 네. 이제 이번에 2주 전에 한 10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바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증권사의 이런 그 애널리스트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메모리 업종의 하향 그 다운턴은 이제 이 친구들이 뭐 마친 면도 있지만 소위 그들이 주장했던 그 겨울은 아주 짧은 겨울이 아니었나. 네. 요즘 뭐 겨울도 아니고 날씨도 네. 뜨뜻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이런 디램 업체 주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삼성전자도 결국 그 메모리에다가 스마트폰, 가전, 네. 부품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메모리, 네. 디램인데 디램을 사이클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SK 하이닉스 주가를 놓고 보면 순수 메모리 업체를 놓고 보면 그 거의 디램의 현물 가격과 여기 그림을 보시면 거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침이 심하지만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그것은 결국 디램의 가격을 SK 하이닉스 주가가 따라가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도 이를 따라간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굉장히 심플하네. 디램이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투자가 그렇죠. 유망한 거고 그렇죠.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예. 하이닉스를 예. 정리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심플한 실제 것 같습니다. 디램의 그 가격을 맞춘다는 게 뭐 진짜 어렵죠,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이 이 주가 회복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골드만이나 다른 외국 주권사 입장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11월에 이제 골드만이 보면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램 업체를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하락 사이클이 국면이 있지만 보통 그럴 때는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공격적으로 오히려 그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수익성에 우리 좀 초점을 맞추겠다. 오히려 그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위안이 됐고. 최근에 보면 이제 디램의 그 현물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폭이 완만하고 오히려 최근에 여기 이제 환경 데이터를 보면 지난 2주 동안은 저 현물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우려가 됐던 PC 그 업계로부터 수요가 최근에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돼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제 엄청나게 서버 투자하는 거에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그 전자제품 업체들이 다른 반도체를 못 구해서 그 D램을 또 사지 않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CEO가 산저이라는 친구인데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달 11월에 세계 반도체의 부족 그 현상은 이제 완화 거의 됐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조금 정상화된다는 그런 이제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그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둘 중에는 좀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더 잘하는 데는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미국 주식은 우리가 이익이 나면 그 자본 차익의 시세에 대한 25% 세금을 내니까 굳이 마이크론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훨씬 나은 것 같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려면 그 변동성이 리스크가 적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더 낫죠. 네.